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7년 정미년 기토일관 운세를 미리 분석해 보자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병오년이 다가오는데 내일이면 병오년이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웬 2017년 운세냐? 1년이나 남았는데 왜 이걸 먼저 보냐?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데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이 병오년 다음에 올 정미년이라는 시간, 과연 어떤 식으로 운이 전개되고 또 어떤 식으로 운을 사는 게 좀 현명한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토일간에게 정미년이라는 시간, 과연 어떤 시간이 될까요? 일단은 큰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에서 정화, 편인이 들어오죠. 그리고 지지에 미토, 비견이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의 변화, 커리어적인 변화, 도약, 성장,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긍정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사주마다 적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큰 어떤 그림을 보면은 도약, 성장,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지지에서 합의되는 분. 근데 이제 합이 결혼으로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해, 묘 글자가 있으면 이게 서류적인 어떤 문제로 드러날 수도 있고 건강 이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증대되는 시기가 바로 정민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위를 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다. 새로운 전공을 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석사, 박사를 따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기토일관 분들 중에. 그럼 이 일반적인 흐름은 병오년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더욱 큰 목표가 있어요. 사실은 이 병오년 정미년이라는 시간은 무신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오 정미에 큰 어떤 수확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신년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신년을 초점을 두고 이때 큰 결과물, 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느낌일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묘목, 해수가 있으면 이 합이 되잖아요. 그럼 해묘 글자가 있으면 더 작용이 뚜렷할 수 있습니다. 해묘이 삼합이 되는 게 합이 돼서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관성으로 되기 때문에 악재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묘목 해수가 있으면 건강 악화가 올 수도 있어요. 병오년에 나아졌다가 갑자기 또 재발되거나 수술을 다시 해야 되거나 뭐 자궁암 수술을 했는데 그게 또 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고요. 뭐 내가 갑상선 수술을 했는데 암이 재발하거나 아니면 몸이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 합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뜻하지 않은 구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회방을 놓고 태클 걸고 직장에 가면은 나한테 뒷담화하는 것 같고 실제로 나를 좀 문제 속에 빠뜨리려고 하고 좀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류, 법적인 문제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서류도 잘 보고 계약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그 중책을 맡은 책임자다고 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묘목 횟수가 있으면요. 일이 어떻게 해요? 많아져요. 일 자체 양도 많아지지만 책임이 커집니다. 관성이 이렇게 뚜렷해지는 시기는요. 그 계묘년이라는 시간 생각해 보면 되죠. 계묘년 시간 되게 날카롭게 나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민년이랑 비교를 하면은 정민년도 미토가 있습니다. 은근히 나를 압박해오는 시간일 수 있어요. 묘목 해수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서류 처리도 되게 잘 해야 됩니다. 특히 거래처랑 내가 그 계약을 하는데 나는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관계, 특히 여자분들한테 해당이 돼요. 원치 않는 관계인데 이 지지에 해묘미가 다 있으면은 작용이 더 뚜렷할 수 있습니다. 해묘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작용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대운에서 뭐 해묘미자가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도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드러나면 여자라고 봤을 때 해묘미 글자가 있다. 스토킹 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 한 잔 마시러 밖에 나가면요. 연락처 잘 따이고 그냥 길거리 가도 내가 지하철역이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인데도 거기서 연락처를 따일 수도 있어요. 약간 이게 운의 작용이거든요. 내가 외모가 꼭 막 되게 예쁜 건 아니더라도 운의 작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의 작용이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일들이 좋든 나쁘든 희귀한 일이든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주의 원리가 그래요. 그리고 이런 여자분들은 특히 해묘미가 있으면 남자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관계적으로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건강뿐만이 아니라 서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랑 안 맞는 남자랑 엮이게 돼서 시간 낭비를 할 운기가 강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묘목해수라는 게 혼인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합의되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관계적으로 애정운이 증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싱글 여성이라면 결혼을 이때 타이밍에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잘 보고 해야 되죠. 궁합이랑 사주를 잘 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냥 합된다고 하면은 이 남자의 사주를 안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후회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다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축토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 축토가 있으면요. 충이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단식적으로. 충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내 환경이 흔들립니다. 환경이 흔들리는데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축토가 있으면 이사를 가도 돼요. 이럴 때. 이 정민년이라는 시간에. 아니면 이별수도 있습니다. 이별수 들어갔는데 충한다고 무조건 이별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충토가 있는 사람은 전 세계 다 이별한다? 뭐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비추어서 그리고 자기 사주에 비추어서 이거는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저기 대구나 부산 가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이렇게 충이 되는 연이나 달에 내가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일이 약간 조금 이렇게 좀 유동적인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욱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자처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뭐 부서로 가겠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자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운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축술 글자가 있는 경우 어때요? 축술미 삼형 형성이 됩니다. 축술미 삼형인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뭐 사건, 사고, 수술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만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개인 사주에 따라서 이게 운기가 확 풀릴 수도 있어요. 특히 내가 뭐 군경검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좀 강한 직업을 하고 있다, 이랬을 경우에 오히려 반전으로 대박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정미열이라는 시간을 사는데 조금 괜찮은 구조 그리고 이제 좀 주의가 필요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미년을 사는데 조금 긍정적인 구조, 주의가 요구되는 구조 두 가지 예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기미, 임신, 갑진으로 된 3주입니다. 사주 괜찮습니다. 사주 괜찮아요. 여기 신금 상관 있고 임수,
정제, 간목, 정관 있고요. 비겁의 힘도 괜찮고 사주 좋습니다. 능력 있는 사주고 잘 살고 있을 거고 뭐 대운에 따라 상대적이지만 능력 있고 재정 창출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사주입니다. 직장인이든 사업을 하든 간에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보통 사람 이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강합니다. 조상운도 좋겠죠? 능력 있는 구조로 병오년, 정미년, 커리어적 성장,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죠? 이거는 뭐 인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꼭 인성이 꼭 필요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인성이 없다고. 꼭 없는 게 또 들어온다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니지만 인성이 들어와도 무방합니다. 이런 사주는 오행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꼭 오행을 갖추었다고 사주가 좋아진다, 기능이 좋아진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오류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에러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없는 기운이 들어온다고 운기가 향상이 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십성마다 차이가 있어요. 내가 식상이 없는데 이게 식상이 예를 들어서 화기운이에요. 그럼 병오년에 화기운이 들어온다. 정민년 화기운이 들어오잖아요. 이랬을 때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어요. 근데 화기운이 뭐 편관에 해당이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악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없는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강해도 편관이 들어온다? 이거는 물음표가 생겨요. 물론 장점도 있겠죠. 뭐 직업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없는 편관이 들어오면 나를 챌린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주가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오행롤이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십성롤이라는 게 있고 그런 이론인데 오행은 내가 사주를 10으로 놓고 봤을 때 한 1, 2 정도라고 봐요, 저는. 오행으로 분석을 하는 거는. 그래서 다른 부분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3주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저는 6, 7이라고 보거든요. 딱 봤을 때, 이 사주는 잘 될 거야. 이 사주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이런 사주는 이러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그 퀄리티를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초보 수준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주풀이를 해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두 번째 보죠. 두 번째는 좀 제가 길게 말을 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기해, 의뢰, 신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보이시나요? 일단은 이 3주는 되게 좀 독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지에 이제 해 병준도 된다. 편관을 또 두 개나 가지고 있죠. 천간의 을신충, 이 을신충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 3주를 딱 봤을 때 이런 사람을 상담을 한다면 딱 처음에 드는 느낌은 이 사람은 귀신을 잘 본다. 귀신을 잘 볼 거예요. 잘 느끼거나 그런 느낌, 뭔가 사람들을 보면은 쎄한 느낌 잘 읽어내고 그리고 내 사람, 저 사람 딱 그 구분이 쫙 되고요. 그리고 이 느껴지는 촉이 상당히 정확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직업을 이 역학 쪽으로 해도 되고요. 상담 쪽으로 해도 되고, 뭐 교사 이런 거 해도 됩니다. 특수교사. 아니면 예술을 해도 돼요. 근데 미용 이런 거, 네일 그런 쪽도 되게 영감이 강한 직종입니다. 이 귀신을 잘 봐요, 이 사람. 특히 여자일 경우에. 남자도 그렇지만 그리고 꿈도 잘 꿀 겁니다. 그리고 촉이 발달됐어요. 이거를 잘 이용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근데 정민연에 책임질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해묘 있죠. 미토 또 들어오죠. 미토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지지에서 특히. 건강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 장기가 안 좋다기보다 심리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으로 타격으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서류, 수술, 이성관계 이런 3주는 스토킹을 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아까도 이제 전슬러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스토킹에 대해서 남자들이 딱 보면은 뭔가 에너지가 다른데
이 여자를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토킹을 잘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인연이 아니겠죠? 그런 남자들이랑은. 그래서 잘 보고 상대방을 선택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조상묘,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그런 거는 장점이 있지만 조상묘의 관리는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이 차고 있거나 바람이 들거나 특히 할머니 묘 있을 경우에 뭐 납골당도 해당이 됩니다. 납골당도 좀 좋지 않은 위치에 있거나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구조는. 지금 조상묘랑 또 집터 있죠. 집터도 조금 쎄한 집에서 살 확률이 높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맞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은 조금 부정적인 작용이 뚜렷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묘이라는 시간을 살 때는 많은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지금 집터도 바꿔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고 조상묘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그 중간에 저기 누구야 윗분들 대가 끊겼거나 관리를 갑자기 안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 할머니묘 물이 쫙 차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주 상담은요 카톡 라이프 사주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언급했던 대로 풍수적인 측면, 명리학적인 측면, 타로도 봐드립니다. 그래서 비용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 뭐 이게 비용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영상에서 뭐 어떤 분들은 30분하고 뭐 15만 원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많이 저렴하다고 봅니다.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녀주셔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